그런데 미보기 같은 경우는 이론상 사실은 그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물의 사이드 가장자리 부분에 빨강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백비드가 무조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에 10편의 정석을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스터 배관용접 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저희가 배웠던 아래보기 맞대기 용접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제 설명과 함께 들으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스 맞대기 용접을 할 때 큰 틀만 알고 계십니다. 키홀 용접이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키홀을 만든 뒤에 와이어를 주입하면서 간다. 키홀을 막고 와이어를 주입해서 간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얘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중에 아래보기부터 평수직, 위보기 단계까지 이제 용접을 배우실 건데 위보기 용접 하실 때 리딩 엣지 부분만 툭툭툭툭 녹여가면서 용접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래보기 때 만약에 이제 쇳물이 커서 개선면까지 물이 범람을 해서 올라와서 너무 높아서 용접이 진행이 되면 아래보기와 수직 수평 같은 경우는 용접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보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선면까지 올라타게 용접을 진행을 해버리면 백비드가 무조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을 많이 받고 키홀 크기가 크고 비드 높이가 너무 표면에 높으면 위보기는 중력의 영향이 반대로 받기 때문에 무조건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래보기 때부터 리딩 엣지만 녹여서 가는 방법을 터득을 하자. 많은 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 가시면 위보기 자세가 나오면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위보기 자세가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많은 분들이 오늘 위보기 자세 나왔네, 그래서 오늘 포기하고 집에 가신다 라는 분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보기를 리딩 엣지만 녹여서 가는 방법을 터득을 한다.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쇳물의 크기를 관찰을 잘 해야 한다. 이 쇳물의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느낌적으로 지금 용접을 다 하고 난 뒤에 봤더니 면까지 물이 많이 막 이렇게 찼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번에 용접을 할 때 물 크기를 좀 작게 데려가야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실 건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작은 물 크기라는 게 대체 얼마나 작게 다음번에는 갈 것이냐, 행동을 할 것이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 크기가 다음번에는 작게 해야지 라는 건 0.1mm를 작게 한다, 0.5mm를 작게 한다, 1mm를 작게 한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때마다 초보자분들은 아크 길이가 들쑥날쑥 할 거기 때문에 그 물의 크기를 다음번에는 작게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덤벼든다는 게 이론상 사실은 그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용접이라는 거는 눈으로 물을 보고 우리가 물이 여기까지 닿였네, 그래서 내가 이제 당겨줘야겠다. 그래서 물 크기에 요 끝단 이제 가장자리 부분이 또 리딩 엣지만 닿였으면 이제 당겨야겠다. 이제 요거를 눈으로 보고 인지 단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용접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느낌적으로 대입을 하면 우리가 용접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아크도 마찬가지고 티그도 마찬가지고 CO2도 사실 마찬가지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주제가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 지루하셔도 이 얘기를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 번 돌려서 과연 제가 말하는 어떤 이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인가, 나는 대체 뭘 보고 용접을 하는가. 사실은 초보자분들이 볼 게 많잖아요. 아크 길이도 보라고 하고 물 크기도 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키홀 크기도 보라고 하고 여러 가지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앞전에 아크 길이를 짧게 하는 법을 또 좀 배웠고 짧게 해서 와이어를 찍는 것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얼추 아크 길이가 몸에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크기를 이번에는 좀 작게 데려가서 리딩 엣지만 공략하는 것을 조금 이제 눈으로 파악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리딩 엣지만 파악을 사실 하시면 키홀은 자연스럽게 제가 말했던 앞전에 이제 영상에서 많이 말했던 키홀 크기를 작게 내려가라, 텅스텐이 물보다는 뒤에 있어야 된다, 그 뒤에 있는 상태에서 물을 밀고 가라 라는 내용이 다 함축적으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크기를 우리는 리딩 엣지만 다니는 거를 보면서 용접을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영상을 이제 이어서 물 크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데려가는 것만 제가 보여드릴 건데, 물의 사이드 가장자리 부분에 빨강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물 크기를 이런 식으로 데려가고 데려올 때 물이 지금 그 빨강색 가장자리 부분이 리딩 엣지에 닿였을 때 제가 당기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가장자리 부분이 뭔지, 물 크기가 뭔지를 먼저 인지를 하시고
그 물 크기를 집중해서 보시고, 아, 내가 이럴 때 당겨줘야겠구나, 이럴 때 당겨줘야겠구나, 집중을 물 크기에 해야겠구나, 쇳물의 형태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를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리딩 엣지만 녹이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접의 끝단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융풀의 형태와 텅스텐의 움직일 때 왜 언제 움직이는지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우선 리딩 엣지란 노란 색깔 동그라미로 표기된 부분을 리딩 엣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용접물이란 텅스텐 바로 밑에 있는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용접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화면 속에 보이는 용접물이 개선면의 리딩 엣지 부분에 닿는다는 것을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용접물이 개선면의 리딩 엣지 스라 부위에 닿는 순간 텅스텐을 아래로 당기고, 반대편으로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용융풀이 개선면 스라 부위에 닿는 순간 위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걸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용융풀을 개선면 부위까지 퍼뜨리지 마시고 용융풀을 개선면 스라 제일 안쪽 부위에만 닿는 구간까지 위빙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시다가 두 번째 영상에는 용융풀을 개선면까지 퍼뜨려주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퍼뜨리는 것도 한번 보시고 종료하시길 바랍니다.